I'm in the big leagues, told her don't miss me. Ballin' like Houston, ayy, feeling like Whitney. I need a bag, bruh, send it through quickly. I'm making hits, dog, like I'm in the big leagues. Told him that I gotta go, dog. I'm riding the road, y'all. I think that I'm back in my bag now, so I need that go, y'all. Got hits when he throwin' the fastball. Just too quick for it, peeling off like the whip orange. Seen they effort, this piss poor. I got too much, I gotta tend to. Car payments and the rent due. Told y'all that I'm 6 foot, but with the money stabbing, I'm 10-2. Too much that I've been through, so I put it all in that rear view. Clean money in a black whip, got old problems with the friends new. Yeah, I'm in the big leagues, told her don't miss me. 안녕하세요, 서호터원입니다. 오늘은 벤츠 A35 AMG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대구에 사는 A35 AMG 차주 금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지금 벤츠에서 나오는 A클래스 중에 AMG 모델 2000cc 4기통 모델이고요.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등록된 거는 작년 11월인데 이 차를 들고 온 거는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신차로 뽑지는 않고 시승차였던 거를 벤츠 인증 중고차에서 갖고 왔는데 신차가는 6,020만 원인데 할인 받아가지고 5,37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 얘기로 넘어가는 김에 바로 이 차량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츠 인증 중고차 자체에서는 현금 구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 파이낸셜이라는 개인 리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선수금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65%를 다 넣었고요. 남은 금액 1,8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48개월 동안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리스로밖에 못하는 거군요. 차마다 달라요. 차마다. 리스로 등록돼 있는 차들은 리스로 해야 되는 거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차들은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차량이 리스로 등록돼서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시승차들은 근데 대부분 다 리스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나 오시나요? 이 차의 보험료는 제가 지금 자차까지 넣은 상태인데 이전 차를 G70을 탔었거든요. 신규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 이전을 했어요. G70 탔을 때 자차 보험이 11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 추가금 20만 원만 더 내면 이 차를 이번 달 11월까지 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이 끝난 다음에 보험료를 갱신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160만 원 정도 160만 예상하고 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각종 월 유지비, 기름값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취미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가서 차 타고 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고 제가 좀 많이 돌아댕겨요. 그렇게 했을 때 기름값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가 또 AMG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류 세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급류 넣는다는 가정하에 50에서 60만 원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키로수를 측정해보면은 2,000km 정도 탔습니다. 2,000km 정도 타는데 5-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 네네. 그럼 연비를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차를 뽑고 지금까지 총 평균 연비가 8.4km 나왔습니다. 시내 연비는 8에서 9km가 나오고요. 고속도로 달리면은 12에서 14까지 나오더라고요. 오,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AMG 모델 치고는 저도 네.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아가지고 물론 이 차를 사서 편안하게 그냥 다니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쵸. 다 쏘고 댕기시는 분이겠지만 컴포트 모드로 해놓고 주행했을 때는 연비는 꽤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차량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네. 이 차의 장점은 제가 소호토바님 채널도 많이 봤는데 똑같아요. 벤츠라는 브랜드, 그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벤츠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차보다 사장님의 차로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A클래스 탄다라는 말보다 벤츠 탄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 A클래스보다 벤츠 네. 탄다로 네.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벤츠라는 거는. 그러면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가 제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2000cc 4기통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차는 스포츠성을 강조한 AMG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2000cc의 출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한 걸 감수하고 엔진 하나로 벤츠에서 퉁을 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네, 35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LA 45 엄청나게 좋은 차가 있죠. 그 모든 엔진이 다 2000cc잖아요. 벤츠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고배기량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 4기통으로 끝판왕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퉁쳤다라고 했어요. 장점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단점으로 가볼까요? 제가
제가 이전 차량을 제네시스 G70 2020년식을 탔는데 그 차량 가격이 이 차량 가격보다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두 차량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옵션적인 측면에서 이 차를 탔을 때 더 좋은 차를 탔다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통풍 시트도 빠져 있고요. 지금은 옵션을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지만 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안 되고요. 일반적인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아예 안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 공조기도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A 세단 모델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통풍 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차량은 없는 거죠? 일반적인 A 세단 모델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옵션을 좀 많이 넣은 상태로, 반자율주행까지 넣은 상태로 그렇게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데, 이 3호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을 더 추가할 수도 없고 옵션을 더 뺄 수도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AMG를 즐길 거면 이 돈에 이 옵션 주고 그냥 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네요. 엔진 하나로 퉁쳤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6,02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등급 C클래스, E클래스는 당연히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국산차로 들어오면 G80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4천 후반? 근데 이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 될 일은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4천 후반 정도면 이 정도 옵션이라도 만족하면서 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옵션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매를 했는데, 현대의 블루링크, 기아의 유보, 이런 것처럼 벤츠에서도 메르세데즈미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원격 시동이라든지 차량 제어를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시스템을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40만 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10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꽉 안 차요. 반 잘려서 나와요. 7인치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4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알았으면은 휴대폰 거치대로 휴대폰 거치해놓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의 가치는 없군요. 네. 근데 2021년식으로 들어오면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무선으로 하면은 그 정도를 투자할 가치는 있는데, 굳이 유선으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면서 40만 원을 줄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단점 또 있을까요? 이 시트가 알칸트라 시트예요. 일단 잘 잡아주기는 잘 잡아주는데, 엄청나게 큰 단점을 하나 꼽자면 여름에는 진짜 최악입니다. 땀 많으신 분들이 타면은 알칸트라에 이 물기가 많이 흡수가 되면은 나중에 되면 울어요. 시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덥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통풍까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름에 최악인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칸타라 전체적으로 여기 사이드 쪽에도 좀 입혀놓고 이런 거 보면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데, 재질 자체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3호 엔진 중에 처음으로 이 차를 국내에 출시를 했고, 지금은 GLB 모델 중에 3호 AMG가 국내로 들어와 있는데, 네. 제가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그건 없었으니까 한 달 전이었지만, 외국인들이 리뷰하는 거를 보면 옵션이 엄청 좋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통풍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거에 대한 환상을 일으켜서 차를 구매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많이 실망을 했던 거죠. 또 어떻게 됐든 AMG지만 어떻게 됐든 2000cc 4기통 엔진이잖아요.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크다는 점, 멀리서 들었을 때는 디젤차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벤츠 4기통 엔진들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흡사 네. 디젤 엔진 음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소음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제가 지금 29살이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런 달리는 차보다는 편안한 차를 선호하는 친구분들이 많아요. 주변의 반응은 벤츠라는 거를 탄다라는 거에는 부러움을 느끼지만 이 차에 대한 부러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AMG라는 거에 대한 부러움은 없는 거예요? AMG라는 인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AMG라고 말했을 때 네. AMG가 뭐야? 진짜요? 네,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친구가 한 말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살 거면 아반떼를 사지 왜 이거를 샀냐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변에는 동호회 사람들 말고는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반떼보다 떨어지는 거죠.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법했는데 친구다 보니까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충격적이긴 합니다. AMG에 대한 걸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
그렇다고 이 차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밝잖아요. 무서워하지 네. 이거를 놀라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서워만 한다. 네, 무서워만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다른 차량 없으셨나요? 처음에 차를 살 때 가격대를 정해놓고 차를 고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보고 있었는데 G70을 탔었으니까 G80도 한번 봤었고요. 나중에 실용성을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기차도 봤었어요. 기아에서 나오는 EV6도 고민을 했었고요. BMW의 M340i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벤츠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BMW는 이런 말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요? 약간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는 차라고 생각을 했고, 아우디는 요즘에 너무 판매율이 저조하고 네. 결함도 많이 있다 보니까 A6까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그래서 벤츠로 넘어왔는데, 벤츠도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벤츠에서 나오는 전기 SUV가 있어요. EQC 모델이라고. 네네. 처음에는 그것만 봤었어요. 이 차나에 관심이 없었는데, 동호회 사람들이 아직은 더 즐길 수 있지 않나 라는 말 한마디에 이 차가 또 좋은 매물이 있고, 그래서 네.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까지 생각을 하시다가 네, 원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네. 전기차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즐겨보자 라고 해서 갖고 온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경쟁 모델로 비교를 하셨던 차량은 없으셨네요. BMW에서 이거랑 똑같은 306마력에 네. 똑같은 42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M235i라고 리뷰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차를 보기도 봤었는데, 유튜버를 많이 본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차가 겉난 BMW지 속은 미니다라는 평이 좀 많아가지고 딴 걸 다 떠나서 그 말이 싫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일단 차가 너무 좁아요. 이게 전륜 베이스 네. 사륜 모델이거든요. G70은 후륜 베이스 사륜이잖아요. 보통 후륜보다 전륜 모델이 뒷자리가 넓다고 생각하시는데, G70보다 뒷자리가 좁은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좁아요. 그리고 G70은 의자가 좀 푹신한 감이 있는데, 저거는 그냥 나무 직각 의자에 앉은 것 마냥 네. 시트 조절도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되는 부분 어떤 거 있었나요? 좋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왔는데, 막상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굳이 3호를 샀을 이유가 있었나. 제가 해치백을 싫어해요. 세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A45 AMG를 배제를 하고 이거를 봤던 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CLA45 AMGS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커트라인에 드는 가격이었거든요. 네. 좀만 돈 더 투자하면 되는데 421마력이잖아요. 네, 그쵸. 엄청난 마력에 더 재미를 느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주님께서 이 차량에 대한 출력, 아쉬움이 있으신 거네요. 네.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이거는. 없어요. 네. 왜냐면 동호회 하다 보면은 눈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출력적인 욕심이 조금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출력의 아쉬움을 나중에 느낄 것 같으면 차라리 CLA45로 가라. 네, 맞습니다. 차주님, 그러면 이 차량 AMG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냥 A클래스 세단이에요. 근데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 가변 배기도 열리고요. 차가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바뀌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속이 진짜 빠르네요. 네, 이게 변속이 네. 제 지인분들도 그러는데, 포르쉐 PDK 부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래 보이는데요? 네, 진짜 변속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한 번 더 오. 밟아보면. 네. 와,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변속 반응 속도가 깜짝 놀랐네. 네, 자유자재로 되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타고 와인딩 가고 싶다.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발보다는 와인딩에 특화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변속 속도가 많이 빠르더라고요. 출력은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알겠는데, 변속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옛날에 벤츠가 미션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나오는 AMG들 보면은 이제는 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구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직발도 아쉽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인 4기통 모델들은 다 이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 포럼을 보니까 제로 100이 4.8초, 제로 200이 18.3초로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경쾌하게 잘 나간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추천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0cc 세금액 306마력이라는 풍부한 마력의 AMG라는 그 브랜딩의 제로백 4.6초라는 퍼포먼스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좀 즐기고 싶다면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타볼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패밀리카로는 샀다가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수 있는 패밀리카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펀카의 개념으로만 봐야 된다. 혼자 즐길 수 있는 펑카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G 엔진 하나로 옵션이 없어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 있기 때문에 네. 저 나름대로는 만족을 했지만 보시는 분들은 잘 고민하셔서, 왜냐면 이 가격이면 G80도 탈 수 있거든요. 그쵸. 편안하게 진짜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서우토님 채널을 옛날에 그 와이퍼 전달해 줄 때부터 봐왔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셨고 네, 좀 놀랐는데 네.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리뷰를 많이 봐요. 근데 자동차 리뷰만 믿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차 사는 기준은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그 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준다면 그 차에 갖고 있는 단점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A35 AMG라는 모델을 타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차량이거든요. 내가 원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이쁘면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참고 정도로만 리뷰 영상을 보시고 차주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주관적인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 정도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